방송 중계 때문에 마이크 없이 거기 카메라 마이크를 두 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낭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친목과 딴청으로 유권자를 우롱하는 전재수 후보. 부산 시민의 명령입니다. 더 이상 뭉개지 말고 시민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부산시장 후보 토론회 정책 공개 질의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범죄 의혹에도 침묵하며 측근 보좌진의 실명 폭로에도 답변은 하지 않고 딴청만 부리는 전재수 후보. 급기야 자신의 아내가 부산에 20년 거주했는지조차 시원하게 답하지 못해 거짓 논란에 영상 삭제로 도망가는 전재수 후보. 과연 이런 정치인을 부산 시민들이 공직자의 양심과 책임감을 갖췄다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전재수 후보에게 묻습니다. 까르띠에 불가리 고가 시계를 통일교로부터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전재수 후보 부인의 부산 20년 조작 개입 의혹을 인정합니까? 부인합니까? 보좌진 기소와 추가 폭로에 대해 사과했습니까? 여전히 모른 척합니까? 이 네 가지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330만 모독하는 일입니다. 전직 보좌진은 전재수 후보가 친분 있는 여론조사 기관을 앞세워 조사 일정을 자기 입맛대로 미루고 조직을 동원해 유선전화 착신 전환까지 지시하며 결과를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민심을 비추는 뒤로 공모했다면 이는 선거 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전재수 후보는 사실 해명도 정면 반박도 법적 조치도 없이 비겁한 침묵 뒤에 숨어 있습니다. 도원 결의까지 맺을 정도로 가까웠다고 주장하는 곁에서 함께 일한 보좌진이 이름과 얼굴을 걸고 연일 폭로하고 있는데도 시민 앞에서 한마디 설명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선 여론을 조작한 드루킹 사건 정당의 DNA가 전재수 후보에게도 흐르고 있는 것입니까? 민심은 조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론조사는 권력자의 장난감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전재수 후보에게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첫째, 여론조사 개입, 조작 의혹의 전 과정을 까르띠에 불가리 시계 수수, 보좌진 갑질, 기소 및 추가 폭로와 관련해 사실을 인정하는지 입장을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질 방안을 제시하십시오. 셋째, 부인의 부산 20년 거주 발언이 사실인지 아닌지, 아내의 주민등록 초본을 공개하고 논란이 된 부인의 영상을 왜 삭제했는지 설명하십시오. 시민의 질문에 답하지 않는 사람, 진실 앞에 침묵으로 버티는 사람, 거짓과 딴청으로 유권자를 속이는 사람에게 부산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선거에 나선 후보자는 유권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재수 후보의 답변을 330만 부산 시민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후보는 부산 유권자의 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침묵과 거짓말로 선거를 한 술수가 결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좀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사회자가 홍명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리고 정동만 시당위원장께서도 지금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선거법 이게 여론조사의 개입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정확하게 뭐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자신 전화를 전화해서 우선으로 전화했다는 거죠. 일단 이 부분은 국회의원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보좌진이 직접 폭로를 한 사안입니다. 일종의 공익제보 또는 내부 제보가 있는 사안으로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그 수법이 매우 구체적으로 증언이 돼 있습니다. 실제 여러 군데 걸려오는 전화를 착신 전환을 통해서 한쪽으로 모으고 한 사람이 중복해서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여론 조작이자 경선 조작이자 또 선거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구체적인 증언 내용이 나오고 폭로가 나왔다면 이번 시장 후보로서 나선 전재수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론조사 시기라든지 그게 경선 과정이든지 아니면 어떤 시기인지 아십니까? 네, 그 시기를 봤을 때는 이미 이 보좌진이 SNS를 통해서 공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보좌진을 조사하면 바로 시간과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선관위가 즉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KBS 김옥천 기자라고 하는데 당 차원에서 뭐 구체적으로 수사를 의뢰한다거나 그렇게 하셔야 선관위가 나서지 않는다면 당 차원에서 형사 고발 내지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습니다. 네, 추가 의견 있습니까? 네, 유시스. 그 지금 계속 전재수 후보 캠프 쪽에서는 모르쇠로 지금 해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대응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네, 전재수 후보 측에서 이 많은 폭로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 못한다는 것은 그 폭로가 진실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건너서 들은 사람도 아닙니다. 본인 옆에서 직접 경험한 보좌진이 갑질과 여론 조작에 대해서 직접 진술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못하는 것은 시민들께서 매우 의구심을 가질 것이라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보좌진은 나를 고발해달라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발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은 이 보좌진의 폭로가 뼈아프고 또 해명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보도자료와 첨부자료는 또 공식적인 온라인 풀에 풀려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치 착신 전환 등의 방법으로 중복 응답하는 행위에 대한 이미 과거의 판례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로서 선거권 제약이 불가피하다라고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전재수 최측근의 진술과 발언만으로도 볼 때 이러한 행위 자체는 선거권의 제약이 불가피한 중대 범죄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판시한 바 있습니다. 혹시 그 여론조사 그게 공표용이었는데 비공표용인지 보시죠. 공표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범행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여론조사 업체명을 특정해서 또 그 여론조사 그 업체 대표가 전재수 후보와 친분이 매우 두텁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좌진의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공개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언제? 여론조사 공표 날짜가 언제? 여론조사 공표 날짜까지는 제가 특정을 못하는데 SNS의 특성상 보좌진이 구체적인 사실관계까지 다 공개는 안 했지만 그 보좌진이 그 정도 공개했을 때는 내용을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취재를 하시거나 혹은 또 저희가
필요하면 법적 조치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미 저희가 고발하기 전에 후보라면 시민들의 검증을 위해서 스스로 밝히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민주당 차원에서 같이 개입했을 왜 이거는 후보자 개인 범죄 측면이 좀 저는 강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지금 충북지사 선거에서도 차명폰을 개설해서 지금 전화방을 운영했다. 이런 혐의로 형사 고발이 되어 있고 그것도 내부 제보자의 고발로 되어 있는데 선관위가 뭉개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지금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공천과 그 경선 시스템이 저는 엉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여러 대의 차명폰을 이용해서 하는 정황이 이번 선거에서조차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시스템 문제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선관위가 정말 최소한의 정상적인 역할을 한다면 이 진상 파악에 즉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증언의 신빙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증언을 한 최측근 보좌진과 전재수 후보가 어떤 관계였는지 아마 언론인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전재수 후보 본인이 도원 결의를 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필요하신 거는 제가 팩벌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네, 이상으로 모든 긴급 기자회견 공식적인 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